안녕하세요. 오늘의 헤드라인, 오늘의 화두,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여기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입니다. 먼저 우리나라와 지구촌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남부지방과 제주도 하루종일 돌풍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고 주말에는 중부지방도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됩니다. 다스린 7월 다음 달 초부터 전국이 본격적인 장마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기도 화성 리튬 전기 배터리 공장 대형 화재,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23명, 중국 국적이 17명으로 가장 많고 우리나라 사람 5명, 라오스 사람 1명입니다. 중국 CCTV는 시간대별로 계속 피해 상황을 긴급 속보로 다루고 있습니다. 중국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점을 지적하는 시각도 있고, 댓글에는 외국이죠. 한국이 중국에서 볼 때는 한국으로 가서 일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노동 현실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 화재 현장을 어제 방문했고, 희생된 중국 노동자는 대부분 동북성 출신 30대 40대 여성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네요. 이번 화재로 숨진 사람들이 불에 타서 유해 시신을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감식 정확하게 과정을 거친 뒤에 유족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검찰, 경찰, 노동부 이번 대형 화재의 원인을 서둘러 찾기 위해서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년 전에 발효된 중대재해법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큰 산업재해이기 때문에 긴급조사팀을 구성해서 투입했습니다. 공장 측은 평소 화재 진압 훈련을 해왔다는 입장이고, 초기 진압이 불가능했던 것은 리튬, 금속 화재였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리튬 같은 금속성 화재 진압 약품은 개발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한 250여만 명이 되는데, 이 가운데 94만여 명이 중국 국적입니다. 중국 국적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중국 동포도 많이 포함되어 있겠죠. 여야 모두 이번 대형 화재 사고에 대해서 특별 예산 편성, 진상규명 시급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6.25 기념행사에 참석했고, 미국 루즈벨트 함에 올라가서 한국과 미국 동맹이 확보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우리나라로 날려보냈습니다. 어제는 북서풍이 불어서 올 들어 6번째 내려보냈습니다. 풍속에 따라서 거리가 달라지고 있고, 이번에는 수도권 안에 오물풍선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또 보라매 병원, 또 카톨릭대 성모병원, 성균관대 삼성병원 교수와 의사들, 이분들은 병원에서는 의사고 학교 가면 의대 교수들이죠. 오늘부터 집단 휴진 일단 멈추었습니다. 정상 진료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병원으로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사직 처리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합병 조치에 대해서 아시아나 조종사들과 직원 노조들은 강력히 반대한다,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매우 불리한 합병이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국의 소리, VOA, Voice of America, VOA, 미국의 소리, VOA죠. 북한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방송했고, 통일부는 일부 공장 재가동이 확인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나라가 세운 개성공단인데 북한이 일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불법이죠.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오늘 지구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보고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자리 욕심만 내는 지도자 왜 조물주는 방치할까?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가 꽤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였습니다. 북쪽과 남쪽에 자리 욕심만 내던 그 지도자들 적지 않게 왕이 됐습니다. 조물주는 이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우선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1949년 오늘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범 안두희의 총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엄항섭 이분은 추도사를 통해서 하늘이 선생님을 이 땅에 내실 적에 민족을 구원하라고 하셨고 74년 일생을 통해서 고난과 핍박밖에 없었다 이렇게 추모했습니다. 6월 26일은 오늘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지구촌 2억여 명이 마약류 남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심각한 수준이죠. 20년 전에 뉴스가 주부들이나 학생까지도 한다 이런 게 뉴스가 됐는데 급격히 마약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마약 심각한 사회적 이슈가 또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지만은 마음과 태도를 움직이는 마약 예방 교육 정말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만 믿지 말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서 심각하게 자녀들 교육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97년 오늘 유엔은 오늘 국제 고문 생존자 지원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코피 아난 그 당시 유엔 사무총장 이분이 그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문이 역사의 그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날까지 행동하자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권재단인 그 진실의 힘 2014년 10년 전부터 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 생각납니다. 그때 서울지방검찰청 공안 1부장이었던 최환 부장검사 이분도 잘못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용기와 지혜로 잘 풀어나갔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정구영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은 저를 포함해서 기자들을 만나서 탁 치니까 억하고 쓰러졌다 이렇게 경찰이 말했다 이런 것을 우리한테 얘기한 기억이 납니다. 신경민 전 국회의원 이런 분도 같이 취재 현장에 있었죠. 경찰이 그 수사 내용을 의심하고 취재한 또 검찰이 또 제대로 수사한 그런 내용을 먼저 보도한 분은 중앙일보 신성호 기자, 동아일보 임채청 기자였습니다. 같이 현장에 뛰었던 기억이 납니다. 1388년 오늘 고려 우왕 14년이었습니다. 이성계 위화도에서 회군했습니다. 남록강 하구였죠. 8일 뒤에 개경에 도착해서 그 당시엔 수도였죠. 최영 장군 귀양 보내고 당시의 왕인 우왕 강화도로 쫓아냈습니다. 쿠데타였죠. 조선 건국 과정입니다. 1931년 오늘 소설가 이광수, 동아일보의 이순신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이광수 선생에 대해서도 순기능, 역기능 역사의 평가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1950년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난 다음 날입니다. 국회는 수도 사수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때 국회는 서울시청 건너편 거기였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에서 이런 결의안이 채택됐지만은 채택된 지 2시간 만인 6월 26일 새벽 1시에 수원으로 수도를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1953년 오늘 일본군이 독도를 불법 상륙했습니다. 그 뒤에 독도 경비대, 지금은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니까 우리가 독도에 가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저도 2번 갔다 왔는데 첫 번째 가서는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4번 토했습니다. 2번째 가서는 날씨가 좋아서 동도였나요?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0년 오늘 공업진흥청이 국민표준체위를 처음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민표준체위. 북한은 지금 어린이들도 우리보다 훨씬 키나 몸무게가 적죠. 1987년 오늘 6.25 선언 사흘 앞둔 날이죠. 직선제 개헌 요구 평화대행진이 전국적으로 100여만 명이 참가했습니다. 6.29 선언 노태우 전 대통령의 결단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전두환 당시 대통령의 결정이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희생을 무릅쓴 국민들의 저항 정신 때문이었습니다. 서울 명동 성당 입구를 취재한 기억도 나고 또 서울 시내 대형 빌딩 안에서의 사무실에서도 봤고 길에서도 넥타이 차림의 시민들 반응이 꽤 적극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한 아픈 과정이었습니다. 1990년 오늘 박철원 북방정책의 정책 기본 구도를 발표했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임기 중에 1993년 2월 이전에 북한과 평화공전 또 자유왕래 실현하다가 1999년 이전에는 평화통일 달성하겠다 이런 요지였는데 지금도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죠. 2009년 오늘 교육부는 시국선언을 또 주도했던 정교조 교사 88명, 88명 정직 처분도 하고 해임도 했습니다. 중징계 처리했습니다. 또 그때 서명한 교사 17,000여 명 모두 경징계 처리됐습니다. 대부분은 그 뒤에 합법적인 노조다, 정교조가 이렇게 최종 판결돼서 지금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2017년 오늘 박주선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인데 문재인 당시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언을 조작했다 하면서 사과 회견했습니다. 1945년 오늘 국제연합 유엔이죠. 샌프란시스코의 회의에서 국제연합 헌장을 조인했습니다. 정말 유엔 6.25 전쟁 때 큰 도움을 우리나라가 받았죠. 하늘이 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유엔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 상임 이사국이어서 제대로 세계 평화 구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시각이 많죠. 우리나라도 지금 비상임 이사국입니다. 그러나 중국, 러시아 때문에 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 시대, 한반도의 영향이 큽니다. 1949년 오늘 프랑스 소설가죠. 생텍쥐베리 행방불명됐습니다. 어린 왕자 소설을 통해서 사랑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같이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6월 26일입니다. 성경 6장 26절을 한 군데 찾아봤습니다. 출애굽기 6장 26절입니다. 신약에는 6장 26절까지 있는 성경이 많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 이런 내용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론은 모세 형님입니다. 친형님이죠. 지도자 한 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방송국에서 보도국장, 또 뭐 사장, 회장, 또 KTV 방송정책원 원장 이런 자리를 지냈습니다만은 제가 정말 제대로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갔는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회고하지만은 그래도 뿌듯했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주관적인 거죠. 튀르키예 여행 오늘 저는 사흘째 새벽 3시 54분이네요. 녹화 시간입니다. 튀르키예 건국의 아버지 있습니다.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분이죠. 어제 여행 가이드 박정원 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종대왕, 또 이순신 장군, 박정희 대통령, 또 김대중 대통령 이분들의 장점을 모두 가졌던 분이 바로 튀르키예 건국의 아버지 무스타파 케말이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도 박정희 대통령도 이분을 공부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터키어도 만들어서 보급하고 1차 대전 때는 독일과 오스만 터키 그때였죠. 패전 국가였습니다. 2차 대전 때는 독일이 아닌 미국 편 들었습니다. 6.25 참전, 왜 튀르키예가 세 번째 규모로 2만여 명을 참전시켰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형제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이 건국의 아버지 이분이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잘 기다렸다가 미국 편에 들어라 이런 유언이었습니다. 나토 가입이 필요했고 아시아 국가지만은 유럽에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게 그 케말의 외교 전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0년 후배인 이 여행 가이드 무언가 새롭게 하려고 하고 재밌게 하려고 하고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강한 집념을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 가이드로 자주 선정이 되고 있다네요. 요즘 해외 여행 가이드는 한 여행사에 소속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분도 참 좋은 여행 또 노란풍선 이런 두 군데 여행사의 가이드 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화두로 깜도 되지 않는 지도자, 스스로 물러나고 준비된 지도자, 또 준비하고 있는 지도자, 하늘이 내려보낸 지도자를 보는 지혜와 안목을 제대로 가지자라는 말로 정리합니다. 10년, 20년, 100년 뒤에도 역사에 긍정적으로 기록될 지도자 제대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도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은 로마 시대에 박해받던 기독교인들의 피난처 지하 동굴 도시 카파도기아를 오후에 가게 됩니다. 카파도기아는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9절에 나오는 땅으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입니다. 마가 다락방 성령님 체험 많이 했던 분들 120여 명이 모였던 그 장소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카파도기아에서 온 사람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 역시 성경 역사의 현장입니다. 성경은 진리의 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보스포러스 해협 지나서 이곳 앙카라로 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소아시아인 튀르키예를 중심으로 선교만 하려고 했다가 유럽 사람이 오라는 손짓을 환상으로 보고 그리스로 넘어가게 된 그 드로아도 튀르키예 성지순례 코스입니다. 앞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터가 근처에 있는 하얀 목화성 파무칼레 또 성경에는 아탈리아로 나와 있는 안탈리아 휴양 도시 또 성경에는 이고니온으로 나와 있는 현재는 코니아라고 부르죠. 또 성경에는 서머나로 나와 있지만은 순교자 폴리캅 이분이 살았던 이즈미르 또 사도 바울이 2년 이상 머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선교 활동을 했던 에베소 이런 곳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두란노 소원 바로 에베소에 있습니다. 그리스 아닙니다. 아테네도 아니고요.
두란노는 회심한 에베소 사람의 이름입니다. 셀수스 대형 도서관이 두란노 서원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당에서 메시지를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고 두란노 이분 회심한 사람 도움으로 셀수스 도서관 입구에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움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던 사도 바울의 심장을 이번 여행에서 한번 느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 고맙습니다.